안녕하세요. 두파인 수업과 팀장 민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28대부터 입시에 어떤 변화가 있고 그 입시 변화가 실제 고등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랑 그 반영돼서 이제 변화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려면 4개월 정도 남았을 텐데 이제 남은 기간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정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뀌는 게 생기부인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게 아예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사회과학, 융합선택, 그리고 체육, 예술, 과학실험, 탐구, 교양 이 과목들만 절대평가로 시험을 보고요. 예를 들면 이게 성취도로 A, B, C 얘만 표기가 되는 거고, 이 과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과목들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3차랑 성취도 A부터 E까지가 생기부에 이렇게 적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뒤에서 좀 이해하실 때 더 편하실 거예요. 사회과학, 융합선택이랑 체육, 예술, 과학실험, 탐구, 교양 이 과목들만 절대평가고요. 나머지 모든 과목들은 상대평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시에서 대수랑 미적분 원이랑 확보 이렇게 세 과목만 정시로 이제 시험을 보고 기하랑 미적분 2가 정시에 안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이제 기하랑 미적분 2는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대학교에서 권장 과목들을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기하랑 미적분 2를 고등학교 때 이제 수강을 하고서 진학하는 걸 지금 원하는 상황이어서 기하랑 미적분 2를 이제 안 한다가 아니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하는 거의 뭐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뭐 서강대랑 성균관대는 권장 과목이 이제 지금은 없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이긴 한데, 만약에 다른 뭐 내신 성적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다 동일한 상태에서 입학사정관이 자료를 받았을 때 어떤 학생은 기하랑 미적분2가 수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친구는 수강이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저희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아무래도 수강을 한 친구를 갖다가 뽑을 확률이 더 높을 거니까 웬만하면 기하랑 미적분 2랑 둘 다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다음에 입시 변화가 이제 정시인데요. 지금 대학교들이 정시에서 점점 생기부를 반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늘고 있고요. 올해 입시부터도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 이런 학교들이 내신을 반영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고, 27년부터 이제 추가되는 학교도 있고 28년부터 추가되는 학교가 있고 아직 발표를 안 한 학교들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더 추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얘기를 하면은 점점 대학 가기가 어렵다는 걸 조금 느끼시게 되실 것 같은데, 이제 28 대입부터는 정시에도 내신을 반영한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원래는 지금 정시에는 3학년 1학기까지만 내신이 들어가는데 28 대입부터는 3학년 2학기 내신까지 정시에 반영이 되니까 3학년 2학기 때까지 끝까지 내신을 놓지 않고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변화가 생기부가 바뀌는데 지금 절대평가로 반영이 되는 과목은 사회, 과학, 융합선택이랑 체육이랑 예술, 과학실험, 탐구, 교양 이 과목들만 절대평가고요. 나머지 모든 과목들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학교에서 권장 과목으로 기하랑 미적분 2를 지금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 기하랑 미적분 2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예시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시가 60점이고요. 그리고 수시가 내신 반영하는 게 40%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제가 이거 보신 적 있으실까요? 혹시?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1학년 때 이 과목들을 이제 수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보시면은 여기 제가 위에 노란색으로 갖다가 칠한 부분,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평가로 해서 등급이 매겨지는 과목들입니다. 여기 밑에 하얀색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체육이랑 예술이랑 교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목들은 절대평가. 그래서 6과목을 지금 저희가 시험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2학년 1학기인데 여기 노란색 4과목이랑
여기 아래쪽에 주황색에서 이 13과목 중에서 4과목을 선택을 해서 총 8과목을 내신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체육이랑 교양이랑 예술인 거니까 이 과목들은 내신에 반영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2학년 2학기인데 여기 3과목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요겁니다. 반드시 2학년 2학기 때 이 경제수학이랑 기하 중에서 하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과목 중에서 한 과목 반드시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14과목 중에서 4과목 선택하는 거고요. 이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은 게 이 부분 여기 3과목이잖아요. 사회랑 과학이 지금 3과목인 건데 이 3과목이 2학년으로 넘어가면 이 3과목이 13과목으로 갔다가 바뀌면서 여기 제2외국어가 추가되면서 여기서 아이들이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400명 기준으로 해서 등급이 나오는 건데 여기 넘어가면 한 과목 듣는 친구들이 적게 듣는 과목은 40명 정도 들어요. 그럼 여기서는 1등급이 40명이었다가 일로 넘어가면 1등급이 4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과탐이랑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자세히 보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은데 3학년 1학기거든요. 3학년 1학기는 27개의 과목이 있고 이 중에서 9개를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이들이. 근데 이게 하얀색만 지금 내신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과학, 융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 과학, 융합 그 부분에서 이렇게 과학, 융합이라고 하다 적혀있는 이 과목은 내신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얀색만 지금 내신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 주황색 부분에서 과목을 선택을 하면 다 내신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목을 선택을 했을 때 내신이 나오는 과목이 한 3과목에서 5과목 정도 돼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도 여기 체육이랑 예술에서 6과목 다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대학에서 봤을 때 이게 이 친구는 왜 체육이랑 예술만 하고 있지 뭐 이럴 수 있으니까 분명히 이쪽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6개 이상은 무조건 내신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까지 지금 정시를 하더라도 내신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공부에 부담이 좀 많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부분은 지금 상대평가로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과목의 숫자인데 고등학교 1학년이랑 2학년이 지금 과목은 똑같습니다. 과목의 숫자는 지금도 6과목 보고 2학년 6과목 똑같이 6과목 지금 2학년이 8과목 8과목 똑같은데 3학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갖다가 내신 받는 과목이 더 늘어날 거고요. 아이들이 이제 수학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지금 현행 같은 경우는 이쪽은 문과거든요. 현행 같은 경우에는 확통을 2학년 1학기랑 2학기를 이렇게 나눠서 배우는 상황인 건데 지금 이제 교과과정 바뀌면서 이 확통을 한 학기 한 번에 다 배워요. 그런 상황인 거고 문과 친구들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3학년 1학기 때 이 경제 수학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 이제 얘를 배우고 있는데 이게 절대평가에서 ABC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 과목이 경제 수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문과 아이들 수능 대비하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수원이랑 고3 애들 기준으로 수원, 수투, 확통 이거 복습하는 과목인데 이 과목이 아까 2학년 2학기 그 기하랑 경제 수학 둘 중에서 하나 반드시 선택해야 되잖아요. 문과 친구들은 이 경제 수학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일 거고 얘가 절대평가였는데 이게 상대평가로 가서 바뀝니다. 확통도 이제 한 번에 보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최대한 할 수 있으면 많이 해놓는 게 분명히 고등학교 가서 전체적으로 내신을 챙길 때도 유리할 거고요. 수학 내신 챙기는 거에도 유리할 거고 이쪽은 이과 친구들 기준으로 갖다 적어본 건데 똑같이 확통이 원래는 2학기로 나눠서 했던 양이 하나로 합쳐져서 한 학기에 전부 다 배워야 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은 3학년 1학기 때 기하를 배우고 있고 ABC 절대평가예요. 근데 이게 2학년 2학기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상대평가로 바뀝니다. 얘는 그대로 이거 원래 상대평가고 미적분도 그대로 상대평가인데
이거는 뭐 이제 선택을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장 과목 때문에 미적분 2를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고 있는 상위권 학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정시에서 3학년 2학기 내신을 반영하고 있다. 분명히 2학년 2학기 되면 아이들이 다 이제 정시하겠다, 자기는 이제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 이런 친구들이 이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정시 파이터는 좀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내신이랑 수능 다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학교 중에 선행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당연히 내신 준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학교 중에 선행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4개월밖에 안 남긴 했지만 선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놓는 게 고등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내신을 챙기는데 분명히 유리할 거다.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난 잘할 거다, 난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다 쫓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시를 좀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이 친구들이 전부 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지금 4% 기준으로 봤을 때 다 1등급을 받았던 친구들인데, 보시면 여기 처음이 대수 딱 한 번 하고 지금 들어온 친구예요. 이 친구가 지금 전교 1등으로 졸업한 친구거든요. 작년에 졸업해서 서울대 간 친구인데, 이 친구가 2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에서 3등급을 받았어요. 1학년 때까지 계속 1등을 받다가 이 친구 진짜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친구였습니다. 굉장히 성실한 친구인데 성실해도 이게 지금 보시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3등급이 나갔다. 이 친구는 대수도 아예 안 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수학을 굉장히 좀 잘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부터 여기 학원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좀 가르쳤던 친구인데, 지금 실제로 학교에서 지금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전체 모의고사에서 한 80% 정도는 이 친구가 다 전교 1등을 했어요. 모의고사 시험은. 근데 이 친구도 지금 2학년 1학기 때 대수 과목에서 한번 3등을 맞았습니다. 내신 시험에. 그러니까 수학을 엄청 잘하는, 엄청 성실하는, 선행이 안 돼 있으면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공부할 시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일단 이게 제가 생각하는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선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해서 갖다가 적어봤어요.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학년이나 3학년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선행해요. 그리고 공통수학, 투랑, 배수 이렇게 선행을 하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확통을,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 확통을 몰아서 다 시험을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때 확통까지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 여름방학이 4주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2주는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또 해요. 실제로 수업해서 진도 나갈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여름방학 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어놨지만 실제로 대수를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서 4단원이라고 하면 그 4단원 중에서 한 2단원 정도 공부를 한다든지, 아이들이 제일 못하는 단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선행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만약에 선행을 안 하면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대수랑 확통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내신들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선행할 시간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가능하면 최대한 능력이 드는 데까지는 선행을 좀 많이 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중학생 자녀 키우고 막 이런 상황들이어서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하면은 저는 똑같이 얘기해 줍니다. 적어도 대수는 2번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 고등학교 가가지고 아이들 내신 챙길 시간이 없다. 이제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1학년 때 이렇게 세 과목이 지금 400명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냈다가 2학년이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 또 이 친구들이 여기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 저희 고등학교 2학년들 지금 선택반 과목의 숫자거든요. 보이시죠? 여기 경제 31명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지금 등급 컷이 지금 4%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교생 중에서 경제 듣는 친구들은 1등급 한 명인 거예요. 이때는 40명이었던 게 일로 넘어가면 뭐 지금 기준으로 따져도 이거 1등급 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지금 해야 되는 시기가 1학기 겨울방학 때 대부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갖다가 공부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때 그러면 대수도 해야 되고 확통도 해야 되고 위적권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많은 선택 과목들에 대해서 준비까지 해야 되고 등급 따기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지금 수학을 미리 많이 좀 해놓는 게 이 내신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할 거니까 아이들 좀 그래도 공부하라고 좀 독려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신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어서 저희 학원에서 내신 대비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와 시험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주 나오는 개념들이 있고요. 보시면 복소수의 성질 관련된 문제들 21년, 22년, 24년, 23, 24, 25 이렇게 매일 계속 나오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넘겨드릴까요? 자, 그리고 나머지 정의 심화 문제들 얘도 19년, 21년, 22년, 24년, 25년 이렇게 매일 출제되는 개념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1학년 때는 부교재가 없어요. 그리고 2학년 때는 부교재가 있는데요. 2학년 때 부교재는 지금 수능 특강 사용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부교재가 없고 시험 한 4, 5주 전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이제 프린트 한 장씩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시험 한 2주 전까지 프린트 한 3, 4장 정도를 갖다가 나눠주고 이 문제들에서 문제를 변형해서 4문제에서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시면은 모의고사 기출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쉬운 형태는 아니어서 이 문제들 변형된 게 중상이지만 어떻게 보면 3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변형을 시켜서 연습을 한 상태에서 시험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상까지는 아니고 뭐 중상에서 중정도 이 정도의 난이도로 프린트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아이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건데 중학교 때는 이제 서술형 시험이 없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서술형이고 올해부터 지금 바뀌긴 했는데 작년까지는 세 문항은 똑같은데 서술형 배점이 20점이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서술형이 이제 똑같이 세 문제인데 배점이 30점이에요. 그러니까 10점씩 해서 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술형 틀리면은 그냥 10점이 날아가고 20점이 날아가고 이러니까 서술형 쓰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아이들이 실제 시험을 갖다 보면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막 한글 같은 거 너무 구구절절하게 다 쓸 필요는 없다. 내가 진짜 문제집에 답안지 작성하는 것처럼 한글을 일일이 갖다가 다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식만 쓰면 되고 한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한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사익각정에 의하여, 뭐에 의하여 그런 문장만 딱 필요한 부분만 갖다가 쓰는 거고 그냥 계산하는 과정만 쭉 나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연습을 갖다가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이게 시험 볼 때 루틴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1번부터 10몇 번까지 딱 푼 다음에 거기서 막힌 순간 서술형으로 가겠다. 서술형이 배점이 크니까 무조건 서술형을 풀어야 되잖아요. 딱 몇 번까지 나는 푼 다음에 서술형으로 나 갈 거야. 아니 어떤 친구들은 이게 시간을 끊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는 시간 본 다음에 20분 남아있으면 나는 무조건 서술형부터 갖다 작성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안지 갖다가 이제 서술형 답안지 작성할 때도 어떤 친구들이 이제 처음 하는 친구들은 여기다가 서술형 답안을 막 미리 적어요. 그리고 나서 답안지에다 옮겨 적어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답안지에다가 바로 풀면서 그냥 계산하고 필요한 부분 그냥 지운 다음에 바로 답안지에다 작성을 하고 이런 연습들을 저희가 이제 시험 기간 내에서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하실 사항은 요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요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바뀌고 있는데 2학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20문제였다가 작년에 23문제로 바뀌었다가 올해 다시 20문제로 바뀌었다가 올해 객관식 12문제 서술형 3문제였다가
객관식 15문제, 단답형 2문제, 서술형 3문제로 지금 또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이 계속 바뀌고 있고,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은 1학년 때도 웬만하면 단답형을 묻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서술형 배점이 커지면서 예전에는 서술형 3번이 압도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항상 서술형 3번에 배치가 됐었는데, 서술형 배점이 커지면서 서술형 난이도가 좀 떨어지고, 이 객관식 맨 마지막이나 그 앞에 있는 문제 16, 17번 문제가 이제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이렇게 하면 발생을 하냐면 16, 17은 시간이 없고 막 이렇게 해서 대다수의 친구들이 실제로는 못 푸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객관식이니까 찍잖아요. 그래서 찍어서 그거 맞춘 친구가 1등급이 나오고 찍어서 틀린 애들이 2등급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것 때문에 2학년에 지금 단답형 2문제를 추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도 저도 단답형이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자체 교재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교재 표지들입니다.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예시로 16회차를 갖다가 기준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16회차 학기 시작한 다음에 중간고사까지 뭐 16회차가 남았다 라고 하면 12회차 동안에 1교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빈출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교과서랑 교사용 자료, 예상 문제까지 이렇게 개념 정리하는 거고요. 개념 정리랑 필수 유형 정리. 보통 저희 진도 나가는 것처럼 1교시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2교시는 학교에서 이제 프린트 나눠준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프린트가 2주 전까지 나와요. 그럼 2주 전이면 수학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공부하느냐고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 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프린트는 시험 2주 전까지 나오니까 저희가 미리 학습지 준비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10개념 문제를 프린트를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들 안에서 수준별로 나눠서 반별로 해서 모의고사 준비를 2교시에 미리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프린트 보면 되게 반가워해요. 이거 다 했던 거네 하면서 되게 반가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회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지, 그 학습지에 이제 변형 문제가 저희가 만들어서 그 변형 문제 연습을 갖다가 시키면서 아이들한테 이 문제는 이렇게 변형될 수도 있고 이 문제는 이렇게도 갖다 변형될 수 있고 이렇게 변형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학습지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하게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합니다. 학교 시험지랑 똑같은 형태로 시험지를 만들어서 첫 시험이잖아요. 처음에 분명히 긴장 굉장히 많이 될 건데 그 긴장되는 첫 번째 그 상황과 똑같은 형태로 저희가 만들어서 미리 연습을 갖다 시켜줍니다. 조금 더 앞에 말씀드렸던 거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12회차 앞에 12회차에서는 1교시에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개념 적어주고 그 개념에 해당되는 문제들 풀어주면서 개념이랑 유형 정리를 먼저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저희가 진도 나간다고 해서 다 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오답을 항상 진행을 하는데 오답은 보통 이게 2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방탈출 같은 경우에는 뭐 1회차 수업에 해서 1회차 수업에 숙제 나간 부분에서 아이들의 질문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풀이까지 다 해준 상태에서 아이들이 질문했던 많은 문제, 질문이 많았던 문제들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만 따로 줄여서 매일매일 8문제 정도씩 해서 시험 본 다음에 귀가를 시키고요. 그리고 4회차나 8회차 이렇게 간격으로 끊어서 아이들 교재에서 틀렸던 문제들을 이렇게 번호 다 받아서요.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뒤에 4회차, 앞에 12회차는 1교시에는 개념 정리하고 2교시에는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미리 좀 진행을 해놓고 뒤에 4교시에는 처음에는 프린트 나오면 이 프린트의 변형 문제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연습을 시키고요. 이 변형 문제 만들었을 때 이제 좀 적중을 했던 거를 몇 개를 조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실제로 학교에서 프린트로 나눠줬던 문제고 이게 모의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변형 문제를 갖다가 만든 거고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 박스를 제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T를 2T, 2T를 3T. 밑에가 이제 학교 시험 문제인데 이게 아예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요 주위에 이와 이거 준비한다고 이렇게 막 학교에 보면 블로그에 막 이거 올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똑같은 건 없습니다. 네, 이게 완전히 아예 똑같이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연습을 시킨 상태에서 실제로 객관시험의 마지막 문제로 나왔던 문제고요. 다음 문제는 조금 이제 또 역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학교에서 프린트로 나눠줬던 경우수 문제고요. 이게 이제 제가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켰던 문제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저희가 이 조건만 추가시킨 거예요. 아래에 있는 빨간색 박스랑 여기 교집합이 원래 공집합이었는데 여기서 하나 있는 걸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는데 이제 문제가 이 시험 보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답안지를 나눠주잖아요. 답안지의 답이 오답이었던 거예요. 이 서술형 이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답을 낸 다음에 나눠줬는데 학교 답이 오답이었던 거예요. 저희 학원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내 풀이가 정확하다 그런 확신을 갖고 아이들이 우르르 학교 선생님한테 몰려가서 이거 다 분명히 잘못됐다 다시 한번 개선해봐라 해서 답이 정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4회차 2교시에 저희가 실전으로 해서 이렇게 모의고사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시험지가 이제 실제 학교 시험지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이랑 이렇게 다 아예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실전처럼 미리 연습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술형 답안지까지 작성시키고요. 서술형 답안지 거둔 다음에 저희가 여기다 이렇게 첨삭해줘요. 이거 쓸 필요 없다. 아니면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좋다. 이렇게 다 첨삭해준 다음에 한 명씩 불러가지고 다 설명해주면서 서술형 연습도 저희가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실물을 보고 나면 저희가 보통 한 학년에 100명에서 120명 정도 학생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단이 좀 크니까 꽤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상하는 이 시험지로 봤을 때 예상하는 등급컷이라는 게 해서 시험 2주전 이렇게 되면 저희가 성적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면 학교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분석표를 만들어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하는 등급컷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지금 2학년, 3학년 4%, 1등급 4%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 1, 2등급은 단 한 번도 예상한 게 틀린 적이 없고요. 3등급은 조금씩 틀립니다. 1, 2등급을 제가 예상해서 이제 보내드리면은 거의 이 등급컷 안에서 아이들 등급이 결정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이제 1학년을 맡아서 오실 팀장님이고요. 저는 이제 2학년 같이 수강하고 있는데 저는 2학년 지금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22년도에 개원을 해서 사실은 안국에서 안녕하세요. 안국에서 중앙고등학교 이하고 이대고를 같이 하다가 이게 세 개 반으로 나눠져가지고 저는 22년도에 여기 와서 개원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역사는 좀 더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졸업생이 이제 처음 나오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이건 24년도 물론 학교에서 보셨겠지만 24년도에 대한 입시 결과예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학생들이 지금의 몇 등급을 받아야 이런 대학교에 우리가 서울 한 중상위권 대학교에 갈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이때까지는 이제 좀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게 되면 이렇게 의학계열 7명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기타 저희 강남 상구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이제 3월 되면 그쪽에서 쭉 오게 되는데 물론 여의도에서도 오고 저기 중계동, 중랑구, 다봉 다 오지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 휘문고 같은 학교랑 비교를 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때 입학 결과를 보면 물론 압도적으로
의대 입시 결과가 좋은 건 맞아요. 중동고등학교 올해는 제일 많이 보냈죠. 그런데 잘 보시면은 여기 다 재수예요. 실제로. 그리고 정시로 가고 있고 여기에서 내신을 가기는 좀 힘들고 지금 입학하는 학생들은 학종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화여고에 와서. 이화여고는 학종으로 제일 잘 보내는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보면 먼저 이것부터 좀 보실까요? 이게 많이 줄었죠. 실제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전교 1등의 목표가 의대가 아닙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가면 갈수록 의치대를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여학생들 특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의치대 인원수는 계속 줄 거예요. 나머지는 늘어나는 반면에 특히 25년에는 의치대랑 서울대 입학률이 저조했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결과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고 왜 그러냐 싶으면 그냥 이때는 공부를 전혀 못했다고 봅니다. 여학생. 그러니까 서울대를 지망하는 학생도 적었고 의치대를 지망하는 학생도 적었고 왜냐면 이때 아시겠지만 이제 의대 인원을 증원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어갈 때인데도 불구하고 지망생이 굉장히 없었어요. 반면에 나머지 학교들은 그래도 인원수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학생들 입학하는 학생들이 어떤 내신 점수를 받아야 그 정도를 갈 수 있는지잖아요. 보시면은 제가 이거는 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지금 5등급으로 제가 계산해서 환산한 거라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상위권 대학을 원하신다면 1점대를 그냥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1등급이 이화여고가 400명 기준으로 40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40등 안에는 들어야 여기에는 우리가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해서 갈 수 있다는 거고 학교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잠깐만 보시면은 요런 극단적인 거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자꾸 한양대 문수를 써라 이렇게 좀 헛꿈을 꾸기도 하는데요. 학교에서도 말씀하실 겁니다. 이 극단적인 결과는 좀 보지 말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갖고 2점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1점대를 유지하면 40등 안을 유지하면은 중상위권 대학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화여고에서 이 의대 지망 학생이 줄어든 건 뭐 현실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화여고 자사고에 진학해야 될 이유는 이 인근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랑 비교했을 때 개설 과목이 30과목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여기 개원할 때 이화여고뿐만 아니라 중앙여고도 같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중앙여고 학생들이 많지 않지만 그 예를 들어보면 물리 1등급이 한 명이고 또 화학 선생님이 한 학기 동안 구해지지 않아서 수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 고등학교는 그럴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입시에서 핵심 권장 과목을 굉장히 유도하고 있고 이걸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목이 많이 펼쳐져 있어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레인지가 넓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잘 보내는 이화여고는 많은 이점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아직 결정을 안 하셨으니까 이화여고랑 뭐 이대부고라든가 뭐 서울여고라든가 이런 고등학교랑 이렇게 좀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확실히 의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이화여고에 가면 좋을지 이건 좀 학생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지금 기간에는 어머니들이 많이 안 오세요. 학생들도 그렇고 합격을 하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저도 수학 선생님이니까 올해 했던 수행평가예요. 내용을 보면 어렵지 않아요. 교과서예요. 그러면은 저랑 같이 이렇게 답 적어가지고 요거를 거의 외워요. 일단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요 4번 보는데요. 한 학기에 100문제까지 보거든요. 그러면은 24개를 다 맞았을 때 100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하나에서 2개 틀리면은 99점 이렇게 나와서 한두 개 정도는 틀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요 빈칸 1.5문제가 100문제 중에 1.5문제가 지필고사 1점입니다. 이게 등급을 낼 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시험을 받는 걸 제가 다 아는데 등급이 이상하면 무조건 수행할 거예요. 이걸 잘못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발표 수업이 엄청 많아요. 이해하려고.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바쁜데 되게 투명을 많이 합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런 발표 수업도 준비해야 되고 세특 써야 되고, 이게 수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와서 주제 선정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주제 선정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동기 및 개연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쓰면 그 참고 자료를 검색하고 참고 검색을 학생들이 합니다. 그리고 소감문 쓰는 거 제가 좀 도와주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쓰면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추천해 준다는 겁니다. 1학년 내용 중에서.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학생들이 1학년 때 막 5만 가지를 배워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교과과정 외의 것들 많이 발표를 해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조금 튀고 싶고 이런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게 교과과정 벗어나는 걸 막 하고 그러면은 쟤는 수학 잘하나 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저랑 이렇게 선생님 주제 하나 선정해 주세요. 그럼 제가 주제 선정이고 한번 써서 나한테 보내봐.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로 저희 세특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게 학교 교지거든요. 내용이 참 좋아가지고 선생님이 수학 공모전에 들어가가지고 교지에 실렸다. 그래서 요거 세특에도 썼어요. 저랑 같이 써가지고, 이게 사실은 사이클로이드라고 미적분 2의 내용인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풀이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걸 한 이틀인가 해가지고 써가지고 잘 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아리예요. 그러니까 졸업한 학생들, 서울대, 연고대 간 학생들이 딱 하는 얘기는 3가지입니다.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세트, 그리고 수행평가. 이걸로 이하로 잘 보내줄 수 있다. 이거는 졸업생들이 얘기한 거예요. 3가지 주의해요. 교과는 물론 높으면 좋은 거고, 그 외의 것들을 충분히 채워주면 잘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2학습에 많이 몰리죠. 아무래도 화학 동아리, 물리 동아리, 생명 동아리, 수학 동아리. 이것 때문에 이거 떨어져서 전학 간 친구들이 있어요. 내 커리가 안 맞는다 이거. 틀어졌다 처음부터. 이렇게 전학 간 친구들이 있어서 중간고사 보기 전에 20명 정도 나가죠.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둔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뿐만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주의해서 1지망, 2지망 써가지고 하는데, 이게 1지망이 떨어지면 뭐 나중에 입학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동아리를 드는 거예요. 독서 동아리. 주제를 자기가 선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토론 동아리. 주제를 자기가 과학적으로 선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2지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사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이 이상하게도 유추가 많아요. 그거는 학생들이 그 학교를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세특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케스트라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아침 이렇게 연습해갖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거 보면 자기가 원하는 걸 열심히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제가 딱 집어갖고 예전에는 이제 이거 해! 라고 얘기했었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거 했으면 좋겠어. PB를 들어간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바이오 들어가서 꼭 잘 되는 것도 아니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딱 집어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떨어지면 학년 동아리를 학교에서 잘 만들어주니까 선생님을 따라서
잘 만들어주는 주제에 맞게, 자기 주제에 맞게 동아리를 1년 해가는 방법도 좋고, 그 다음에 자율활동, 융카라고 해서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활동이거든요. 학생들 꼭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가 있어요. 캠프라든가 서울대 캠프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이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자율활동도 학생들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네 번째는 뭐냐면 학교 생활이에요. 요게 이제 기숙사생들이 아침에 5시에 이건 자율입니다. 새벽 자습하고 조식 먹고 오전 자습하고 이제 학교 생활하고 자습 자율학습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하고 심야 자습. 방학 동안에는 방학 동안이 아니라 시험 기간에는 새벽 4시까지 자율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 스케줄 맞춰서 데일리 스케줄 잘라주고 공부를 하고 주 1회 월화수목 중에 1회 선택 매출이 가능하니까 그때 나와서 학원을 가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 빡빡한 스케줄을 조금 잘 소화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거를 다 혼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올해 일인데 기숙사에 들어와서 첫날 1시에 2명이 어머니가 와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못 자겠다. 그런 일이 많아요. 그 친구만이 독특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가 그동안 이제 집에서 자라왔는데 기숙사 생활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옆에 누가 있는지도 어떤 친구인지도 모르는데 적응하기 힘들죠. 그리고 뭐 학교 팀 수업이라든가 제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구랑 여기 로뎀 떡볶이라고 있어요. 떡볶이 집에서 떡볶이를 같이 사 먹었는데 자기가 먼저 낸 다음에 7,000원씩 받기로 했다. 근데 한 명이 안 줬어요. 이거 별거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친구가 그거에 싹 사로잡혀서 저한테 와갖고 상담한 정도. 그리고 그 정도로 그게 예민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예민하죠. 왜 안 주지? 달라고 해도 안 주니까. 그렇게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1시간 정도 얘기하더니 선생님한테 1시간 얘기하니까 더 낫네요. 그러고 갔어요. 풀렸다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아주 사소한 일에 부딪히니까. 저는 이런 학교 생활 혼자 버티고 동아리 활동, 선후배 관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발표 수업 그리고 수행평가까지 자기가 혼자서 자기 주도적으로 잘 챙길 수 있는 학생, 이런 친구가 이 아이가 어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지망한다라고 하면은 제 친구 딸도 그랬었는데 자신 없으면 하지 마. 그냥 와서 상처받을 거야. 성적 얼마 나오니? 하지 마. 그냥 저기 이대로 가. 저기 예의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다. 학생들 많이 옵니다. 매일 울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숙사에 있으니까 매일 전화로 어머니한테 전화가 부르는 거예요. 초반에 그러다가 이게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한 1학기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적응하면 점점 더 학생들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기 이해하고 학생들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이 여기 와서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되게 안타까워요. 하지만 거기에서 경쟁에서 좀 살아남으면 버텨내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저는 그럴 자신이 있으면 꼭 지원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편입니다. 이제 이런 학생들이 아까 수학 팀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막 준비해갖고 밤새서 질문 받고 그래갖고 시험 봐서 이제 성적을 이제 받았는데 올해는 41명 중에서 요거 좀 떨어져갖고 그러니까 중간고사들이 좀 많았는데 21명 정도 1등급 받고 있고 2학년은 63% 정도 1등급을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년마다 1학년 지금 한 125명 정도 있고 이렇게 100명에서 125명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이런 거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런 게 많이 오니까 잘하는 학생도 있겠죠. 저는 그래서 25학번입니다. 25학번. 서울대 수시 4명 갔는데 그 중에 3명을 저희 학원에서 보냈어요.
이 친구들 얘기 드리면 한 명은 전화 봐서 잘하는 친구, 수학을 원래 잘하는 친구. 한 명은 제가 저랑 제일 잘 맞았던 친구인데 수학에 한 번도 1등급 안 나온 친구. 근데 이 친구는 어쨌든 학종으로 잘 갔고요. 서울대 다 나왔다는데 그만다니까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안 맞는 것 같다고 자기 적성에. 그래서 지금 반수 준비하고 있어요. 학교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응원가는 왜 하는지 모르겠고요. 근데 이런 화가 났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1학년 때, 1학기 때, 1학기 때 전교 1등 했는데 2학년 때 와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지만 결국에는 전교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네. 이 친구는 선행이 안 되는 게 문제였어요. 처음에 와서. 선행 안 돼도 괜찮아요? 할 수 있어.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전교 1등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아냐면 발표를 안 하잖아요. 네. 이제 상을 줘요. 근데 이 친구가 다 받는 거죠. 매 시간, 매 과목 상을 받으니까 제가 1등이구나 했던 친구고, 그런데 2학년 때 많이 고생했죠. 수학이 좀 안 돼가지고 많이 고생했고. 그런데 그런 친구보다도 저희가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이거 등수입니다. 석차 1학년 1학기 중간에 석차가 420명에서 많이 줄었죠. 응시생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이 친구가 기말에 정확히 300등 올려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 수능 준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또 이런 친구, 또 추리가 정말 좋은 친구. 이 친구는 아쉽게도 다 나머지 내신도 좀 안 나와갖고 그 논술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 열심히 진짜 공부해갖고 추리를 올려주는 친구. 이런 친구가 저희들한테 더 소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감을 잃을 필요가 없지만 와가지고 열심히 할 자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이후에는 이제 원장님께서 과학이랑 그 다음에 자소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잠깐만 쉬시고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과학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저는 여기 수학과 원장이고요. 원래 수학 선생님이지만 지금만큼은 과학 선생님을 좀 빙의해서 좀 얘기 좀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고등과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서울대, 이번에 서울대하고 경희대에서 발표한 거 혹시 아시죠? 그래서 발표가 됐는데 제가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내신 반영 비율이 발표를 했거든요. 20%에서 이제 40%까지 정시에서 반영 비율을 완전히 높입니다. 현재까지도 서울대는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율을 좀 더 높인다. 정시에서 수시는 당연히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 보면요, 이제 어머니들이 과학과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주실 때는 항상 진로하고 연관해서 과학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 어머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너무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인원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건데, 이번에 서울대하고 경희대에서 발표를 했을 때 수시의 전형마다 이런 게 있어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같이 공존되는 거는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학생이 있는데 서울대에서 어떤 과에 대해서는 진로 과정에 한해서 과학 과정에 이런 여러 가지 진로 과정에 한해서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 중에 더 높은 거를 대학교에서 써주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이제 2학년 때 진로 과정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화여고를 예를 들게요. 이화여고에서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와가지고 내가 점수가 78점이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전교권에서는 1등급이에요. 그럼 이제 얘는 절대평가로는 B고 등급으로는 1등급이에요. 그러면 1등급을 쓰면 돼요.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있던 애들이 딱 있는데 하셔도 돼요. 근데 또 하나, 이화여고 같은 경우는 어떤 과목 같은 경우는 애들이 너무 시험을 잘 본 거예요. 나도 시험을 잘 봤어. 근데 내가 점수를 92점 받았어요. 그래서 절대평가는 A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화여고들이 너무 잘해서 등급이 3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럴 때는 A를 기재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한 걸로 기재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자
하고 싶은 과정, 당연히 성적이 좋은 것도 되게 좋겠지만 이렇게 각 과에서 원하게 되는 어떤 것들, 선택 과목들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공부를 시키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 한숨을 왜요? 공부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의 진로에 따라서 이런 과정들을 어머님들께서 조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통합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능 과목이 지정이 되었고 정시에도 당연히 내신은 반영이 되는 상황이고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목표 대학교와 목표 학과에 따라서 선택 과목은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물화생 이게 아니라 아이가 과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특히 물투, 화투, 생투 변한 거 있죠. 역학과 에너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여유가 되신다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든 앞으로 여기 중학교 2학년 학생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면 미리 중3이라도 과학 신경을 좀 써주세요. 어떤 부분에서는 여기가 반포나 강남이랑 비교했을 때 수학은 굉장히 거의 다 따라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학이 한참 뒤쳐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과학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수학과학은 학교별로, 이제는 고등학교별로 퀄리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금 하신 다음에 어떤 파트를 미리 우선적으로 준비해서 우리 애를 내신은 준비를 시켜야겠다. 이거를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별 유리해, 자기의 진로에 맞게끔 하는 걸로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저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바뀐 2025 교육과정. 그래서 여기에 한번 좀 볼게요. 네, 현재 보시면 요거는 일단은 지금 서울대에서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각 과별로 추천하는 관점 과목, 여기 과학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생각해 보면 핵심 관장 과목이고 관장이 있거든요. 핵심을 좀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무조건 선택을 하셔라.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 원하는 걸로 맞춰서 수강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대학교 갔을 때 훨씬 더 유리해요. 성적은 중요한데 어쨌든 성적은 절대와 상대 중요해요. 유리한 걸로 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우리 애가 잘한다는 목적을 갖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과학이니까 과학만 제가 따로 체크를 했어요, 어머니. 네,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변경방은 예시예요. 예시니까 이거 나중에 저희가 근데 거기 저희가 자료에 이제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게.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경희대니까요. 고려대니까 고려대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건데 한번 그냥 조금 기다려 드릴까요?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각 과별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네. 근데 거의 변경이 서울대랑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한번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어머님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중앙대. 네, 중앙대. 서울대에 비해 많이 안 찍으시네. 왜?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도 그렇게 지금 변경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경희대는 사실 이과에서는 별로 인기가 많이 없죠. 용인에 있어가지고 이과 과정이 별로 경희대에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핵심 과목이랑 요 부분은 핵심 과목을 안 들었을 때 강점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요 다시 한번 해서 옛날에는 이거 2015년 처음에 봤을 때는 기존이 경희대가 있어요. 핵심 과목 안 들으면 학생부에서 간점할 거예요. 무조건. 근데 지금은 그 부분을 좀 완화시켰다라는 것도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등과학이랑 고등과학의 좀 차이점은 제가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어머님들 사실 여기서 과학학원 지금 다 보내고 계신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머님이 느끼시는 학교 성적은 중등밖에 없어요. 중등밖에 없으니까 어머니들 아시죠? 수학이랑 과학이 중등 수학이랑 고등 수학 차이가 나듯이 중등과학을 이 내신으로만 생각해서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완벽하게 수학이랑 마찬가지로 과학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학만큼 과학도 내신 대비도 되게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비슷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화에 대한 과학 교육 과정에 대한 거를 제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고2에 이렇게 4과정이 깔린다. 1학기. 여기는 요 과정이 이제 물수 과정이에요. 여기 보시면 물화 생지 기존의 원 과목이 다 1학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화에 보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과목 8과목 중에 4과목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 다 물화생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포진되어 있다.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허리를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서 그거에 맞춤으로 어머니들이 준비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지금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 개정된 통합과학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 기존까지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배운 통합과학과 기존에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개설이 좀 더 됐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AI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과학의 기초, 육아론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양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의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는데 저는 요거예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 게 1학년 통합과학은 물리화학 선행이 많이 돼 있다고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이게 어머니들이 근데 좀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잠시만요. 어머니들 이거 아세요? 어머니들 수학은 이거 아시거든요. 대수하고 미적분 잘하는 거랑 공수학 공수도 잘하는 거는 다르다. 인정하시죠? 근데 어머니 대부분 제가 상담해 보면서 뭘 느끼냐면 저희 아이 물어나온 했는데 통과 꼭 해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거랑은 완전 별개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하시기에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인 대수하고 미적은 1학년 때 공수학 공수토랑은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어머니들 계시는지 거의 대부분 그러시는데 어차피 통과에 불화생지 있잖아. 근데 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하고 화학하고 있어. 그럼 굳이 내가 통과를 따로 해야 돼? 그냥 혼자 하라고 하면 안 돼? 전혀 달라요. 그래서 통과에 나오는 물화에 대한 문제를 많이 아이들이 똑같이 익숙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통과를. 그래서 물과 화원과 통과는 독립적으로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애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1학년 와서.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미리 그렇게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상당히 조금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화여고 선생님이세요. 이화여고가 이제 통과 같은 경우가 이제 1학년 선생님이신데 여기 화학이랑 생명이랑 지구과학 선생님들은 계속 유지가 되세요. 이게 내년에도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화여고 선생님들 보시면 물리 같은 경우는 변경을 좀 하시거든요. 다른 분이세요. 다른 분이신데 지금 화학 같은 경우는 요 선생님들이 계속 똑같이 지금 가고 계신다는 거를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화여고는요 선생님이 다 다르게 들어가세요. 통과를 하더라도 물리 선생님, 화학 선생님, 생명 선생님, 지구과학 선생님이 다르게 들어가십니다. 네, 그렇게 일단 참고를 좀 하고 이제 문항의 특징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문제 수는요 한 27문제 정도 나옵니다. 27문제 나오고 100점 만점에 문화생지가 다 동일하게 25점씩 그래서 곱하기 4에서 100점이 나와요. 100점은 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당연히 학교에서 쓰는 구교재와 프린트로 수업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수업 잘 듣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구교재 변형을 학원 또는 혼자 그래서 변형이 일단 중요하다. 구교재가 제일 중요한 학교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급은 좀 살펴볼게요. 통과를 딱 보시면요 어머님 어떠세요? 이게 24년이에요. 24년이면 1등급이 4%일 때거든요. 2등급이 11%. 그렇게 됐을 때 실제 기준점이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통과가 아이들이 느낄 때 쉽다고 느낄 정도의 난이도긴 하지만 실제로 누구나 보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올해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거는요 거의 대부분 동일하죠. 2등급이 이때가 11%대였고요. 지금은 1등급이 10%대니까 거의 점수차에 변화는 없습니다. 맞죠? 올해 것만 한번 딱 보시면요. 일단은 1등급 되려면요. 일단은 적어도 90점대가 돼야 되는데 이때가 조금 특이했죠. 그냥 2개 틀리면 이게 무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기점으로 해야 되냐면 쉽다고 방심하는 게 아니라 완벽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화여고의 통합과는 완벽성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할 때까지 해야 돼요. 수학 같은 경우는 등급이 생각보다 좀 낮죠. 그러니까 수학은 어렵고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지만 의외로 통과는 애들의 실수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아이가 좀 이렇게 꼼꼼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통과가 선행 여부와 상관없이 등급 컷이 낮아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아이의 성향으로서 어려움 만나고 시험 잘 보는 거 절대 아니에요. 대신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등급 컷은 높다라는 거 좀 말씀 좀 드리고, 실제로 보시면 1학기 중간 것 보면은 여기 1학기 중간이나 기말 것 보면은 실제로 이화여고 등급 컷이 상당히 높은 편에는 속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등급컷이 상당히 높은 걸로 봐서는 확실하게 이화여고 애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하는 애가 많다 보다는 꼼꼼한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는 거. 그럼 실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정말 말 그대로 연습 많이 하고 몸에 체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쉽다고 방심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하면서 공부를 시키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확실히 예비 중사 고1 어머니들 되게 장엄하네요, 무슨. 어우씨, 되게 전투적이세요.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역학과 에너지와 물질과 에너지와 세포물질이나 지구 시스템 과학으로 해 있는데, 우리 이화여고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이화여고는 이렇게, 아까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역학과 에너지 혹시 아세요, 어머니? 뭘 배우는지 아세요? 뉴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만유인력의 법칙, 마치 그 물리, 그 속도가 속도. 여자애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거기 애들이 좀 어려워. 잘 알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애들이 그 역학과 에너지가 빠졌어요. 2학년 때는 어쨌든 이화여고는. 그래서 그게 어쨌든 3학년 때 가서 조금 2학년 됐을 때 과목수가 많아지면 조금 학습에 부담을 느끼기 쉽거든요. 그 파트가 3학년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 낫다. 그래서 여기랑 비교해 보시면 내가 역학과 에너지를 지금 해야 될지 아니면은 조금 다른 전자기와 역학과 에너지 두 개를 이제 물리가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기학을 먼저 해야 될지 그 판단이 이화여고 선택했을 때 또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학교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선행을 하셔야 돼요. 뭐부터 하셔야 돼요가 아니라 학교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보시면요, 선생님별, 과목별, 어차피 선생님들이 4분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통과가 모든 과정에 문제가 통일하게 있잖아요. 어떤 과정은 어렵게 나오고 어떤 과정은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나중에 고2가 되든 고1이 되든 과목별에 따른 난이도는 무조건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어머니들께서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어쨌든 이화여고 시험이다 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과학이 내년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특히 통합과학이 이제 수능 과목이자 내신 과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신일 때는 학교별로 다른 거를 공부를 해야 되고, 수능일 때는 전국의 애들이 보는 걸 공부해야 되고, 맞죠? 그래서 통합과학 자체를 이제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통합과학을 몇 번이건 체화될 수 있도록 연습해 주는 게 저는 훨씬 더 큰 포인트 같아요. 어차피 진로 과정을 선택해야 되는 2학년 과정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혼합해서 하는 거지만 통합과학은 무조건 상대평가. 그래서 그걸 정말 잘하셔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기 있는 요 과정이요, 예전에 물투 과정이에요. 예전에 고3이 배웠던 물투 과정이 현재 이제 일부 고2로 내려왔기 때문에 학습 난이도는 분명히 증가가 됐을 거예요. 대학교가 원하는 만큼.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정리드리자면, 통과는 누구보다 완벽하게 계속해서 누적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은 각 학교별로, 지금 고등학교와 지금 모든 고등학교 있죠. 이화여고, 서울여고, 이대고고 각 2학년 때 어떤 과정을 배웠는지 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을 하셔서 우리 애가 2학년 때 배우는 과정을 뭘 위주로 좀 공부를 하면 좋을지를 판단하셔서 선행을 시키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물학생 무조건 중요하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망해요. 생명을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 원하는 학교를 최소 2가지로 줄이신 다음에 그 줄이신 학교가 2학년 때 어떤 과정을 하는지 보고 그거 위주로 선택하시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파인 학원의 자랑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으면 유파인 학원이 일단 실질적으로 1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유파인 과학팀이요 2대 중앙 2화 영상 같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거의 이 대부분은 너무 잘했네요. 14명 4% 기준인데 1등급 이런 비율로 거의 대부분 50% 정도 각 학교에서 50% 이상의 비율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위주다 보니까요 저희가 항상 수학과 마찬가지로 완벽성, 꼼꼼함 요거를 기점으로 아이들을 지금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이 질문도 실전입니다. 근데 이게 기반이 될 수 있는 건요 저는 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들을 무조건 노트 필기하도록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노트가 되도록 항상 얘기하고 그럼 노트 필기하고 뭐 하냐? 이제 이렇게 이제 노트 필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계속 이제 숙제를 적용하는데 이 문제는 문제만 좋은 거예요. 애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이걸 이해시킵니다. 과제검사. 항상 유파인이 가장 중요시하게 되는 건 무조건 과제검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재 있으면 뭐합니까? 애들의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제검사를 수요일까지 항상 수요일까지 보통 애들이 어머니 과학 일주일에 하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가면 그쵸? 그럼 애들 보통 숙제를 언제 하면 그날 아침에 하든지 전날 저녁이에요. 맞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항상 중간에 있는 수요일까지 무조건 애들을 숙제 인증을 하고 검사하도록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카톡으로 계속 애들하고 얘기합니다. 좁니다. 애들을 계속 쪼고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오전 2시 51분까지 아이들이 현재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한다라는 걸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시험 때리는 기출문제 적용하고 실전 연습으로 학교 시험과 동일하게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건 테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발송한다라는 걸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요 우리 애기가 전체 60명 재원생 중에 2등이면 되게 좋을 것 같죠? 네, 이렇게 좀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꼼꼼함이라고 했죠? 이화 여부가요 이렇게 빈칸 문제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빈칸까지 다 처리를 시킨 다음에 이걸 애들이 채우도록 여기까지 이제 연습을 시키는 게 내신 학원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강의 이쁘게 하고 자 이제 문제 다 풀어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애들 시험 점수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주는 것까지 해주는 게 내신 학원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제 유파인 과학이 이제 6주 특강을 해요. 6주 특강을 하는데 저희가 11월 이번 다음 주 토요일부터 개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통합학 1이 아직 잘 돼 있지 않는 학생과 심화 과정을 원하는 학생 두 클래스로 지금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학생들 같은 겨울 학기는 이제 입반하게 돼요. 그 겨울 학기 거리는 이제 개념학과 심화반도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물리화, 역학과 에너지가 물질과 에너지 이렇게 해서 준비되어 있는 고2 과정과 고1 과정이 혼합되어 있는 과정이 겨울 학기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어머님들께서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겠다면 11월 달에 듣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심화 과정 그리고 물리화학 과정 아니면 이런 과정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들으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과학이 아무래도 저는 수학 강사이긴 하겠지만 수학 선생님이라고 원장이긴 하지만 과학이 대입의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과에서는 문과는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해주시면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반은 토요일에 있고요. 저기 심화반은 토요일 저녁에 있어요. 저녁과 오일 2시간 반, 2시간이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부담스럽진 않을 겁니다. 수업 시간 자체로는 이렇게 해서 12월 달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통과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과학의 상담 혹시나요, 뭐 이화여고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어머니 거기 상담란에 체크 부탁드리면요, 여기 원장님께서 직접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물어보셔도 돼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이화여고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보시지만 서울여고, 중앙여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대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저런 거 여쭤보시면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꼭 이화여고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들 분위기나 이런 거를 살펴볼 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체크해 주시면요 저희가 상담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진행하는 자소서 특강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갈게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고요. 저희가 일단 이화여고 애들이 자소서 때 저희가 지금 강조하는 자소서는 어차피 뭐 일정이나 이거는 나중에 추후 3일씩 진행을 할 거예요. 3시간씩 진행을 할 거고 아이들 생기불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작성하러 도와주는데 저희가 자소서를 왜 중요시하냐면 저희는 어차피 이때 자소서를 한 다음에 나중에 면접 수업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제가 생각할 때 자소서는요. 여기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니들 꼭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자소서는 곧 면접을 대비하기 위한 대본이에요. 그래서 자소서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면접과 동일하게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봐주셔야 돼요. 어머님들도. 나중에 학생들도 연습을 해야 돼요. 자소서를 기준으로 선생님이 물어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약간 어머님들이 혹시 준비하실 때 좀 도움 되실까 봐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의 예시를. 서대문 같은 경우는 이게 자소서인데 예를 들면 뭐예요? 이게 애들이 쓰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이제 본인이 잘하는 거, 본인이 학교 생활에서 잘했던 건데 저는 수학 제일 좋아한대요. 그래서 수학 단원 중에 원주각 부분을 어쩌고 해가지고 더 복습하고 풀어보기도 했습니다. 원의 반지름과 같은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해내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요, 뭐가 문제냐면 면접 보시는 선생님이 물어보셨을 때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도 단편적인 질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대답할 때도 단편적인 대답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끄집어내게 쓰느냐가 자소서의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한 변경하면 약간 이런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때 너무 답답하고 분했습니다. 자기가 틀렸던 거. 그래서 다시 틀리지 않겠다고 목표를 세우는데 되게 구체화시키셔야 돼요. 목표를 세운 뒤 백지노트에 기록해 두세 번씩 풀어보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뭐뭐 했어요가 아니라 그걸 구체화시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면접 때 선생님이 그거를 또 한 번 구체화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소서 쓰실 때 팁은 여러 가지 사건을 많이 나열하실 필요 없고요. 한 가지, 두 가지 사건을 좀 구체화시켜서 본인이 했던 걸로 체득을 시키는 게 제일 유리하고 면접 때 합격하는 확률도 제일 높아요. 그래서 반복풀이 하다 보면 답을 찾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반지는 같다는 관점으로 풀이했고 발표 때는 친구들이 재밌어하고 많이 놀라우기도 했습니다 하고 이럴 때는 애들이 좋았구나 이런 것까지 느낄 수 있도록 조금 이해되시나요? 전과랑 좀 비교해보면 확실히 예론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이들은 이만큼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 때는 그걸 표현을 못하는 거거든요. 어른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표현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인성이에요. 이제 본인이 아이들의 리더십을 어떻게 끌고 갔다는 인성인데 애들이 뭐 치킨 먹자, 누구는 햄버거 먹자 막 이렇게 의견이 높아졌는데 저는 진정하라고 중재를 한 거죠. 중재한 거예요. 야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자기는 닭강정을 먹자는 의견을 내놔서 만장일치로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게 뭔가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싸우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야 닭강정 먹자 이랬더니 만장일치로 갑자기 회의를 마쳤대요. 이게 아이들의 수준이에요. 아니 이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딱 사실만 쓴 거죠. 그쵸? 그래서 약간 딱 그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가 조금 더 구체화시키셔야 돼요. 항상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발휘하는 리더십은 유머에서 비롯된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쨌습니다. 야 이럴 때는 닭강정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운표를 쓴다든지 구체화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애들이 다들 웃음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이런 분위기로.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근데 요게 포인트가 뭐예요? 유머죠. 그래서 나는 강조한 거예요. 유머다. 은근슬쩍. 그래서 그냥 하나의 일화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머님들이나 이게 혼자 자소서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도와주세요. 옆에서. 그리고 그거 아셔야 돼요. AI가 도와준다고 하는데 AI에 대한 화법은 선생님들이 똑같이 알아요. 그래서 최대한 인간적으로 언어로서 어머님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학생 눈높이에 맞춘 언어로 AI가 중사한 언어를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중사한 언어로 얘기해줘 그러면 나오나요?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아세요. 이게 중3이 썼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한 중3화 시켜서 써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거가 명확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선생님들이 보시니까 하여튼 여기서. 근데 이게 곧 면접의 대본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지금 하고, 요거는 이제 빨리 설명할게요. 11일 이제 일주 프로그램인데요,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등과학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요거예요. 저희가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일단은 11월, 12월, 3월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11월 달에는 여기서는 진행을 하지 않고요. 저희 마포하고 아현관에서 여기 주변 지역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현재 11월까지는 주 3회로 가고 12월까지는 주 3회로 빡세게 돌린 다음에 3월 달에 각 학교별로 갑니다. 근데 특이하게 2화 요구만 12월 28일에 합격자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2화 요구 합격자분들은 1월부터 겨울 1월부터는 여기서 수업 진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포에서 진행하셨던 어머님들은 12월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1월부터는 여기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애가 너무 멀어 라고 하면 마포에서 진행하셨다가 아이가 합격하고 난 이후 3월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각각 관에 대해서 하는 건데, 중앙여고, 한성여고, 서울여고, 그다음 이화여고, 이대여고 각 관의 위치에 따라서 이거가 한 3월부터고요. 12월까지 겨울방학까지는 이제 각자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오는 거고, 여기 3월부터 하는 것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대응역이랑 이대역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좀 봐주세요.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마포관에서는 미적분 원 심화부터 공수원 개념까지 깔려 있고, 아열에서는 미적분 개념부터 공수원 개념 네 타임으로 깔려 있고, 시간은 요거는 4시간인데요. 요거 미적분 심화는 제가 수업을 들어가요. 제가 수업을 들어가가지고 지금 아이들 공부하는데, 여기 있는 전반은 다 어떻게 운영되냐면요. 5시에서 9시까지 수업을 하고요. 9시에서 10시까지는 숙제를 일부분 끝내놓고 보낼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10시에 끝납니다. 수업료는 4시간분만 받을 거고요. 10시에 갈 거예요. 애들은 무조건 다. 왜냐면 숙제가 돼 있어야지 테스트를 잘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테스트는 주 1회를 볼 거예요. 테스트는 주 1회 보지만 숙제 검사는 매번 해서 그 숙제 검사에 대한 사진을 다 찍어서 어머님들한테 다 매일 보내드릴 거예요. 얘가 이만큼 숙제해서 갔어요. 이만큼 숙제해서 갔습니다. 왜냐면 숙제가 돼 있어야지 시험을 잘 보죠. 그쵸? 테스트에 대한 오답풀이보다는 저희는 무조건 숙제 완성도를 포인트를 잡는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되겠지만 시작점이 저희 11월 마포 아영관에서 하는 예비고일 수학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 프로그램 용지 보시면요, 아영관에서 이렇게 나오고 주말 특강까지 해가지고 공수 1과 2를 무조건 주말 특강에 깔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평일 정규 수업은 각자 본인 진도대로 미적분, 배수, 확토 나가는 거고, 특강 1에는 난이도에 따라서 공수원 심화, 공수원 응용, 공수2 응용. 그래서 최소 2과정, 그 2과정을 진행하는 게 11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앞에 거기 다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게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애들 애들 시험 많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저희 당장 지금은 아닌데 뭐 1월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우리의 상황을 좀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다. 그럼 여기 와서 레벨 테스트 한번 봐주시면 제가 아이의 학습 상황이 이거는 제가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네, 그것도 좀 그거 되게 좋아요. 애들이 이렇게 상담해 주는 거. 그래서 그런 거 언제든지 시험 봐주시면 됩니다. 레벨 테스트 신청해 주셨어요. 제 이름은 안창호가 아닙니다. 주용재입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화여고를 지금 지원해 주신데 제가 요거는 강조 하나 드릴게요. 어머니들, 이화여고 학생과 서울여고나 이대고 학생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는 괜찮아요. 면접을 하냐 안 하냐. 면접을 하고 온 아이들은 어쨌든 좀 정제되어 있는 아이들이 올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면접 준비를 하는 게 나중에 언제 또 도움이 될까요? 이 경험이 대학교 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거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이화여고 학생들이 무엇보다 대학교 갈 때는 다른 여타 학생들에 비해 경험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애가 너무 원한다 라고 하면 지금 학습 상황이 정말로 뒤떨어진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이화여고는 진짜 좀 한번 추천은 해볼 만한 학교라고는 생각합니다. 학교도 되게 이쁘고. 네,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네. 혹시 뭐 전체적인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 있으실까요? 뭐 궁금한 거 이런 거?